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에스파이프스 인성과 대인관계의 감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파이프스 인성 모델 모형에서 감성은 파란색 부분, 시원한 파란색 부분에 영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은 이모션이라는 라틴어의 어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앞에 있는 접두사 e는 밖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모션은 move의 명사형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move는 움직이다, 동요되다 이런 의미고, 그러면 이 안에서 움직여지는 것이 밖으로 나가지는 것, 감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이 감성은 감정과 정서의 그 넓은 영역을 다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즉, 자기로부터 떠나는 것, 나가는 것, moving out of oneself. 그래서 즉 여행이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여행을 경험하셨나요? 나아가 여러분 오늘 어떤 감정의 여행을 경험하기를 기대하시나요? 저와 함께 에스파이프스 인성 감성여행 떠나보아요. 네, 여러분 에스파이프스 인성 모델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인성은 인간 행동으로 나타난다. 인간의 인성은 조직화된 행동의 종합적인 그림으로서 정신력, 심력, 재력의 차원으로 구분되며 영성, 철학성, 지성, 신체성, 감성, 사회성의 측면으로 인식한다. 이계능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에스파이프스 인성 이론입니다. 여러분, FM, AM 인성 시그널 잘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4차 산업사회에서 보내고 있는 인성 수신호를 잘 되시고 있으신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인성을 소유한 자로서 자신을 발견하고 대면하고 경험하고 만들어 갑니다. 고고고. 여러분 증진되고 있으신가요? 자세히 살펴본다면 파인딩은 S5's ability, 영성, 철학성, 지성, 신체성, 감성, 사회성의 인성 수행 능력 개발입니다. 여러분 미팅은 S5's 미러링이라고 해서 여러분 어떤 타인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만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대면하고는 미팅이 되겠습니다. S5's 미러링, 영성, 철학성, 지성, 신체성, 감성, 사회성을 그 검사 도구를 통해서 인성 검사 분석을 통해서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고 강점은 더 개발하고 강점은 강화시키고 약점은 개발시켜서 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인성을 소유한 자로서 자신을 먼저 관찰하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대면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내 주변에 있는 가족, 또 친구, 동료, 직장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험하고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S5 트레이닝이죠. 인성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S5 인성 페스티벌도 경험해 보셨고 그리고 지금은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군인성 서포터즈가 진행되고 있어서 여러분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신청을 하셔서 신청서를 교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시고 참여해 가실 수가 있으시고 또한 충청남도 교육청 연계하여 초중고등학교 인성교육 실천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경험을 한다라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고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한 번 이상은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알차게 이 대학 시절에 이런 교과 연계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알차게 하셔서 인성 활동을 경험해 보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메이킹은 이제 만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경험을 하는 것은 정말 누구나 다양한 경험을 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들어가는 거 너무 중요하죠. 메이킹 단계는 전문인이 되어가는 이제 과정으로서 S5's 프랙티스 실천하게 됩니다. 백석 인증제 과정으로서 이것은 교과 과정 이후에 방학 때 연계하여서 인성개발 지도사 자격 연수. 지금 이 교과를 수강하고 있으신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인성개발 지도자로서 예비 인성개발 지도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과를 수강하시고 방학 기간 중에 첫째 주는 인성개발 지도사 자격 취득 연수입니다. 전문 인성교육 지도자로서 양성될 수 있으시고 두 번째 전공 인성 융합 연수, 셋째 인성과 지역사회 혁신으로 여러분 둘째 주에 여러분의 전공 지식과 인성기술 S5's 인성을 융합하여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셋째 주에
직접 인성 실천으로 여러분이 전문 지도자로서 실천하는 과정인데요. 지역사회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들의 대상으로 우리가 배운 지식과 기술을 교육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됩니다. 이와 같은 메이킹 과정을 연수까지 마무리하신 분들은 리스닝 잘 들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귀를 열어서 잘 들려지게 되는데요. 굿 뉴스, 좋은 소식이 들려집니다. 첫째, 졸업 인증에 필요한 비교과 점수가 상당히 쌓여지게 되고 두 번째, 인성개발 지도사 자격증 취득. 여러분 4차 산업시대는 여러분이 꿈꾸는 대로 자격을 취득하는 대로 여러분이 역량이 발휘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지금 이제 1인 기업 시대이고 자기가 개인이 주도할 수 있는 또 시대가 되는 부분이 이와 같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SNS에서도 여러분들이 활약할 수 있으시고 오프라인 공간에서 여러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여러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또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시게 되시고 글을 쓰게 되시면 작가가 되시고 이처럼 여러분이 능력 있는 것만큼 나아가 4차 산업시대는 인성시대라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와 같은 인성개발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여러분들이 전문인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셋째는 백석 인증서입니다. 이것은 11개, 무려 11개 공동인증기관장들께서 여러분들의 인성을 인증해주는 이렇게 공신력 있는 인증서입니다. 이와 같은 공신력 있는 공동인증기관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또 우수자에게는 외부 기관 장상장을 수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BCU 탑포인트를 비교과 포인트를 제공해서 이 비교과 포인트는 누적이 되는 것만큼 장학금 구간이 되어서 최저 백석문화대학교 비교과 포인트 장학금 구간은 여러분 학교 홈페이지 학사 정보에 비교과 장학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최저 10만 원부터 최고 100만 원까지 무려 5천만 원 정도의 장학기금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주인공 되시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BMS 봉사 시간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이 리스닝 과정까지 참여하시길 기대하고요. 4차 산업이 요구하는 나는 바로 인성인재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인성인재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의 핵심 내용은 감성의 인지 재구조화인데요. CRT 인지 재구조화 기술을 활용한 감성의 도식 동화 조직화 내용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S5S 인성 모델 이해하시고 두 번째 감성의 하위 요소를 이해하고 셋째로 감성이 충족된 상태와 결여된 상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성의 충족을 위하여 S5S 인성기관의 인지재구조화 기술 개입을 통한 감성 영역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성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올바로 인식하고 상황에 맞게 적절히 표현하며 여러 감정을 효과적으로 활용에는 조절을 포함합니다.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는 능력을 바로 감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S5S 인성의 요소 중에 감성입니다. 감성의 하위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감정인식, 감정표현, 감정활용인데요. 감정은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 과정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아무리 매력적인 사람일지라도 함께 있을 때 내 감정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기분만 내세워 이야기한다면 더 이상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매력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이와 같이 감정을 인식하는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4차 산업시대에 접어들어서 SNS가 활성화되면서 여러분 익명의 댓글 문화가 형성되어 있고 나의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지요. 타인의 감정보다 자기 감정이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타인과 대인관계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 타인의 감정까지 인식하는 걸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자기 감정에 대한 인식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울증이라든가 조울증 등등의 이런 감정의 어려움들로 인한 마음의 병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인의 질병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감정에 충실하여
자신의 감정의 상태가 지금 행복한지, 너무 화가 나 있는지, 분노가 있는 상태인지, 슬픈지, 위로가 필요한 상황인지를 인식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 나아가서 타인의 감정인식, 공동체 구성원들의 감정인식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감정 표현 잘하고 있으신가요? 한국 사람들이 감정 표현에 많이 서툴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MZ세대는 이 감정 표현은 기성세대보다 표현력이 더 자유롭지요.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MZ세대는 그래도 자신의 감정을 자신있게 표현하는 문화에 익숙해 있는데 우리 기성세대 어른 세대에 있어서는 한이 맺히도록 감정 표현을 절제하도록 배워오는 것이 미덕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이 맺혀서 한민족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나요? 물론 그 한자가 아닐 수도 있지만 한이 많은 민족이 한민족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울증 등의 마음의 병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감정인식과 감정 표현 중요하고요. 희노애락의 다양한 감정 표현을 건강하게 할 줄 안다면 건강해집니다. 나아가서 감정을 조절하며 항상성의 균형 유지. 어느 날은 감정이 이렇게 좋았다가 이렇게 확 떨어지거나 하는 불균형을 이루게 되면 또한 이 감정의 기복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데 관계에 대해서도요. 건강한 감정 표현을 바탕으로 항상성 균형 유지할 수 있는 감정 활용, 조절, 분노 조절도 할 수 있고 또 극한 감정을 잘 조절하는 활용 능력이 필요합니다. 감성의 하위 요소는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대인관계에 대해서 감정 인식, 감정 표현, 감정 조절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 인식을 한다는 건 지금 위에 보이는 사진은 이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백석 콘큐브 때, 백석 인증제 과정 때 인성과 지역사회의 실천이라는 혁신이라는 셋째 주 마지막 과정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학생들이 빨간 조끼 입은 분들이 우리 대학생들입니다. 아동 청소년들 대상으로 인성교육 지도를 하였습니다. 2박 3일씩 아동 캠프는 2박 3일, 청소년 캠프는 2박 3일입니다. 이 훈장님들에 대한 감사의 보답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감사를 인식했던 거죠. 감사를 인식하고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는 찰나에 이렇게 감정에 대한 내 감정이 감사합니다라는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자기 공감력, 타인 공감력, 공동체 공감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고마운 감사한 선생님들께 품장 선생님들께 이 아동 청소년들이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되는 감정 표현의 단계입니다. 능동적 표현, 배려적 표현, 정직한 표현이 있습니다. 나아가 건강한 감정 조절을 통해서 활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감정 활용은 평정심, 화합심, 나아가 회복 탄력성으로 구성이 됩니다. 어떨 때는 낭망하고 좌절이 될 때도 있겠지요. 그럴 때 좌절과 낭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하는 회복 탄력성, 감정 활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감정 활용을 통하여 글로컬 소통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 감성의 또 전국적인 목표인데요. 글로컬 소통인은 바로 긍정인, 화평인, 공적인, 기여하게 되는 공적인을 지향합니다. 이와 같이 감정의 인재상까지 살펴보았고요.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당신의 감정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영상인데요. 수많은 범죄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대구 지하철이 지옥철이라는 소문이 나기까지 또 방화라든가 또는 살인이라든가 다양한 여러분들 범죄를 매스컴에서 많이 보시지요. 그런 범죄들의 원인 중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이 감정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분노가 일어나서 참지 못했을 때 살인에 이르기까지 하고 자살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 원인되는 요소가 바로 이 감정입니다. 이 감정, 당신의 감정이 안녕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요인이죠. 사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다가 건강하게 감정 표현을 잘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역기능이 나타났을 때 이와 같은 범죄로도 이룰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성을 충족해 한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각적이고 관심 있고 존중하고 소통하고 절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능력 향상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요. 감성이 결여가 되면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감각이 없습니다. 무감각한 상태 내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관심한 상태 또는 무시한다거나 대화 단절의 상태, 충동적인 경우가 많지요. 여러분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오늘 교육을 통해서 CRT, 인지 재구조화 등을 통해서 이와 같이 감성의 결여 상태가 충족 상태로 변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같이 관계 단절, 감정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계 단절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결여 상태는 충동적입니다. 무감각 상태, 무관심, 무시한 대화 단절의 상태에서 충족이 되게 되면은 충동적인 상태는 비교적 절제하게 되고 무감각했던 상태는 감각 있게 됩니다. 무관심한 상태는 공감해주며 관심을 갖게 되고 무시했던 감정은 존중해주는 감정으로 변화가 되고 대화 단절의 상태에서 소통하는 아주 원활한 상태가 바로 감정이 잘 공감이 되는 충족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감성의 인지 재구조화 기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지 재구조화라고 하는 건 CRT입니다. Cognitive Restructuring Technique에서 인지를 재구조화시키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감성에 대해서 인지적 왜곡을 변화시키는 기술로 여러분 요거는 앞 시간에서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도식은 스키마, 사회적인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인지의 틀입니다. 그런데 이 도식이 고착화되거나 편협된 사고로 왜곡된 사고로 머무르지 않도록 환경 내에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가정공동체 또는 직업사회, 대학, 지역사회 공동체 환경에 적응해 나가며 도식을 새로운 경험과 대상에 통합해가는 과정을 동화라고 합니다. 어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나아가 조직화는 도식을 논리적으로 결합하여 질서 있게 조직화시키는 과정을 조직화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누구나 모두 다 이렇게 감성 인지 재구조화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인식, 감정표현, 감정조절을 통하여서 이 감정의 요소들이 도식, 동화, 조직화의 변화 기술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감성을 잘 개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성의 CRT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도식에 있어서 감정인식, 감정표현, 감정조절은 하위 요소였습니다. 감성의 하위 요소 이 세 가지를 도식 동화 조직화로 개발할 수 있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식 왜곡된 인지에 머물러 있을 때는 자기 감정에만 충실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감정 표현은 수치심에 머물러 있는 상태는 도식의 상태로 볼게요. 감정 조절의 장애, 분노 조절 장애라든가 이런 경우는 도식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이 도식은 스키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이제 동화되는 단계로 상승됩니다. 상호적 감정인식, 수치심은 수치심을 극복하게 되고 감정 조절 장애에서 감정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조직화가 되면 질서 있게 되는데요. 사회적 감정인식, 사회적 감정표현, 사회적 감정 조절 능력을 통해서 건강한 감정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성 개발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감성 개발을 통해서 추구하는 인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인식을 통하여서 반면에 긍정인은 이와 같이 감정인식을 잘하는데요. 자기 공감력, 타인 공감력, 공동체 공감력에 탁월합니다. 또한 화평인은 능동적 표현, 배려적 표현, 정직한 표현을 통해서 화평인이 구성이 됩니다. 공적인은 평정심, 화합심, 회복 탄력성을 구축해서 공적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감정을 잘 양성하신 분들은 글로벌 소통 역량을 함양하게 되시는데요. 전 세계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지구촌화된 글로벌 사회에서 감성이 풍부하신 분은 언어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어때요? 소통이 우선 잘 될 것입니다. 말하는 언어 능력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감성을 공감하는 것이고 이 감정의 공감은 더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감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분 감성은 또 사회적으로 EQ라고도 하죠. 감성지능 들어보셨죠? 사람이 IQ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IQ는 Intelligent Quotient라고 해서 지능 지수이지만 이 감성 지능은
감성 지수는 emotionality quotient라고 합니다. 첫 번째, 정서 인식을 잘하는 것. 두 번째, 정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것. 세 번째, 감정이입을 할 수 있고. 네 번째, 정서 조절할 수 있고. 나아가 조절을 통한 정서 활용까지를 감성지능, 즉 감성을 개발시키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감정과 정서는 조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외부 자극에 신체적인 반응을 포함하지 않는 단순한 가벼운 심적인 상태로 feeling이라든가 센스한 느낌이 있을 수 있고요. 정서는 감정보다 더 강한 것으로 신체적인 흥분이나 변화까지 동반하는 반응이어서 와 너무 좋습니다 라는 이런 감정 맞장구하는 속벽치는 행동으로 변화가 일어나죠. 너무 슬픈데 눈물이 납니다. 신체 외부로 흥분이나 변화까지 동반하는 반응들을 정서라고 합니다. 조금 구분이 되시죠? 여러분 IQ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인성에 있어서 이 IQ 영역은 어때요? 기계적으로 계산하고 어떻습니까? 분석하고 추리하고 이런 능력들이라면 이모셔널리티는 EQ는 이 수면 아래에 이 많은 영역들 EQ가 잘 되기 위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 IQ가 잘 발휘되도록 EQ는 영향을 미치는데요. 즉 계산력이나 추리력이라든가 분석력이 잘 발휘되려면 동기, 욕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에 몰입이 돼야 되겠고 이런 건강한 감정인식, 감정 표현 조절을 통해서 이 IQ가 증대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자녀를 교육하고 있으신 분들이거나 학업을 지금 하고 있으신 분들 어때요? 행복한 공간에서 요즘은 젊은이들이 또는 남녀노소 공부를 한다고 할지라도 학업을 해도 카페 가서 많이 하시죠. 자기 감정이 제일 좋은 공간에서 어때요? 그런 그 지능에 대한 지식도 부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감성은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정말 메로비언의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말로 표현해야 되는 건 7%밖에 영향을 안 미친다 그래요. 그 사람의 표정이라든가 억양이라든가 어투는 더 많은 감성 요소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감성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감정을 인식하는 효과적인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의 패턴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패턴을 알면 감정을 다루기가 훨씬 수월해지는데요. 인간의 감정은 단순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인간의 감정이 단순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희소식이죠. 자신이 편안하게 매번 걸어가는 길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감정에도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기분이 갑자기 상하는 상황이나 말, 두 번째는 언어나 비언어 및 사건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에 대한 나의 반응을 파악하고 넷째는 상대방 입장에서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해 나간다면 이렇게 패턴을 알면 감정을 다루기가 훨씬 수월하다고 합니다. 감정을 인식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일주일간 나의 감정 패턴을 읽어보는 건데요. 내지는 감정 일기를 한번 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일주일 이전에 하루하루 나의 감정이 오늘은 짜증과 불평이 많았는지, 오늘은 즐거움과 기쁨이 많았는지, 행복과 감동이 많았는지, 울과 슬픔이 많았는지, 이렇게 하다 보면 나의 평소 일주일간의 감정 패턴을 파악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을 선택하고 상황을 변경해 보시고 주의 배치해 보시고 인지 변화, 나아가서 감정 반응 조절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정 감정의 발생할 상황을 인식하고 특정 감정이 발생할 상황을 인식하고 선택해 보는 건데요. 1안 2안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 그럼 나는 이런 반응을 할 거야. 첫 번째로는 화가 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나는 그 감정에 매몰되지 않을 거야. 부정의 감정에 긍정의 감정으로 연결할 거야. 전자와 후자에 대해서 감정을 인식하고 상황을 선택할 여지를 둡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에 대한 반응을 조절해서 변경하기 위해 외부적인 환경을 변경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 환경을 조금 좋은 효과성, 우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의 수업 모든 반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팀별로는 이제 모둠을 형성해 있는 편이고요. 조금 더 원활한 반에서는 조장들이 잘 협조를 해주어서 팀 조별로 이렇게 조를
함께 책상을 모둠으로 앉아서 또 진행하고 끝나면 바로 해놓고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 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황 변화를 통해서 감정이 조절되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주의 배치하는 것인데요. 감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전환이나 환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넷째로는 인지 변화로서 감정에 대한 조절 변화를 위해 상황에 대한 인지 재구조화입니다. 다섯째로는 감정 반응 조절 요소인데요. 행동적인 요소, 경험적 요소, 생리적 요소, 감정 반응 등의 변화를 통해서 감정 반응 조절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실 때 그냥 잊지 마시고 꼭 반드시 이런 감정 반응 조절 행동들을 하나씩 만드셔서 해소를 하셔야 됩니다. 감정의 반응의 변화들을 전환하셔야지 건강하게 감정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교회 가니까 찬양도 부르고 노래도 부르고 또 목소리로 또는 그리고 저는 강의를 하다 보니까 늘 부정의 감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됩니다. 해나갑니다. 그래서 너무 감정이 갑자기 변해서 조울증이라든가 이런 요소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보다는 오히려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지금 교육하는 시간 굉장히 행복합니다. 행복감이 부정의 감정을 넘어서 좀 전에 화가 났었던 일이 있었는데 좀 전환이 될 여지들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또는 내 행동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생리적 욕구를 통해서 물 한 잔 꼭 마셔보시고 천천히 마시시고 벌컥 마시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 뜨거운 물과 찬물 섞어서 감정의 변화 행동들을 반드시 하셔서 건강한 조절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정 전환을 위한 팁을 갖기, 감정 활용 방법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감정 활용을 하시는 방법인데요. 첫째, 감정 전환을 위한 팁을 갖기. 두 번째, 긍정의 태도를 선택하기. 셋째, 불편한 상황에서 편해지는 연습하기. 넷째, 삶의 방침을 정하기. 다섯 번째, 분석해서 예상하기. 여섯 번째는 인생의 멘토와 함께하기.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에 너무 마음이 아프다, 속이 상하다, 그런데 위로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시면 제가 여러분의 인생의 멘토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세상에서 내 이야기를 공감해주는 딱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자살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다양한 딱 한 사람이 있겠지요. 혹시라도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주연 교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예전에 어떤 방송에서 영상이 있었는데요. 전 다트먼 박사라는 분이 가족치료 연구사이죠. 연구하시는 분인데 이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 가족이라는 울타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족의 행동에 대해서 어릴 때 내가 어떻게 이 감정을 다뤄왔느냐에 따라서 이 어린이는 성장하는 동안에 그 부모의 감정 처리 부분이 영향을 미치고 성인이 되었을 때는 대인관계 내의 사회성과 연계가 된다는 이런 스토리로 다큐멘터리 영상이 있었습니다. 네, EBS 영상이 있었고요. 요거 EBS 출처입니다. 영상. 감정과 정서의 활용. 이 젠가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실험을 했었는데요. 이 뇌파 측정 장치를 머리에 달고 있고 이 젠가 쌓기를 하여서 많은 개수가 높이 쌓은 사람이 승리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이겼어요.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고요. 이 친구 보이시죠? 너무 슬픕니다. 젠가 쌓는 것이 뭐라고 정말 눈물이 찔찔 흘리는데 이 뇌파 지수가 굉장히 이렇게 격동적으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부모님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이십니까? 또는 부모님이실 예정이시죠? 이 아이가 울고 있는데 이 아버지께서는 아우 자네가 그깟 일로 그래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더 큰 일 많이 있을 때라고 하면서 아버님께서는 조금 이렇게 축소로 하셨던 경향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실험 영상이었고 실제 또 실험 영상인데요. 아이의 감정에 대한 4가지 부모의 유형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감정 코칭의 또 유형이기도 한데요. 축소 전환형, 억압형, 방임형, 감정 코칭형 등이 있는데요. 이 사례는 이 어린아이가 키우는 물고기가 죽었어요. 여러분 아이에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정말 막내 동생 같았던 애지중지했던 물고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슬프게 울고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의 반응이 중요한데요. 축소 전환형은 아유
그랬고요. 물고기가 죽었구나. 에이, 뭐 그런 일, 그깟 일 갖고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가 피자 사줄게. 그랬더니 이 아이는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피자 먹자. 아니, 그러면 아빠가 다시 자, 그 비슷한 물고기 사줄게. 라고 하며 이 아이에게는 정말 인생 최대의 슬픔인데 아빠는 축소시켜버리고 전환시켜버렸죠. 이 아이는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 감정이, 슬픈 감정이. 두 번째 감정은 방임형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이 아버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렇구나. 우리 딸이 물고기가 죽어서 우는구나. 그럼 계속 울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방임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는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모르고 늘 감정을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 아이는 그 감정이 쌓여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억압형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저는 억압형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혼나는 거죠. 매매를 맞기도 했었고, 그죠? 회초리로. 우리 시대는 다 그러지 않았나요? 억압형. 아니, 지금 물고기 한 마리 죽었다라고 이렇게 우는 거니? 누가 보면 부모 죽은 줄 알겠다라고 억압하고 혼내는 거죠. 이 아이는 굉장히 자신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후에 늘 자신감이 약해져 있어서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사례가 될 수 있겠고요. 네 번째 요인이 가장 바람직한 감정 코칭형입니다. 이 감정 코칭을 할 때는 아이의 입장을 우선은 공감해 줘야 되겠죠. 아이고, 이런 물고기가 죽었구나. 우리 딸 너무 슬프구나. 우리 딸이 운이 이렇게 슬퍼서 울게 되니 나도 아빠도 우리 딸 마음처럼 슬프구나. 첫 번째 단계는 아이의 감정을 포착하기. 두 번째는 아이와 친해지고 라포를 형성하시고 공감하시면서 가르치는 기회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듣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해서 공감해주고 스스로 아이에게 질문을 해줍니다.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감정 관리할 때의 역할인데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건 이렇게 해야지. 축소 전환시켜서 피자 사줄게. 다른 물고기를 대체해줄게. 아빠가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질문해주는 감정 코칭의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딸이 이 물고기 이름도 지어 주었었잖아. 맞아. 미미였어요, 미미. 그렇지, 미미였지. 그럼 미미가 죽어서 너무 슬프구나. 그런데 미미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아빠라고 하지만 그래, 아빠도 물고기가 다시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물고기가 살아온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지 사실을 인식시켜주시고 가르쳐주는 가르침의 기회를 삼습니다. 그러면 우리 딸 이 물고기가 죽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질문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질문을 하시고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왜? 우리 이유가 이제 없습니다. 위로를 받았고 아빠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는 물고기를 밖에다 묻어주고 싶어요. 이제 답을 해결했죠. 해결이 되면 울음을 그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럼 아빠랑 우리 마당에 물고기 무덤을 만들어주자라고 해서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감정 코칭 정말 중요하고 이 감정 코칭을 통해서 건강하게 감정 관리를 잘하는 어린, 이제 성장해서 청년, 성인이 이르렀을 때 이 아이는 가정과 어떤 학교와 지역사회에 대해서 건강한 대인관계, 즉 사회성 개발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또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감성에 이어서 사회성이 진행이 될 텐데요. 그 사회성을 잘 개발하기 위해서 이 감성은 굉장히 근원적으로 기본적인 또 요소가 된다는 사실 오늘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 연기에서 사회성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성 개발 활동으로 여러분 생애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또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가장 고마웠던 사람은 누구인지 생각해보는 시간도 인식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표현하시고 카톡 문자라도 보내보시고요. 메시지라도 보내보시는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4차 산업시대에는 인성시대 인성은 또한 감성을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이 감성 공감이 어렵습니다. 많은 감성을 공감하기 위해서 언어로 인식해서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감성을 오감으로 포착하고 인지하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고유하게 있는 이 감성을 잘 누리시기를 기대하고 4차 산업시대에 없어지지 않는 직종 중에 하나가 감정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SNS에서 문자 대화하면서 감정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다양한 이모티콘이 개발되어 있는 것처럼 감성 개발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인성교육에서 여러분 이와 같이 건강한 감정 인식, 감정 표현, 감정 조절하셔서 항상성 균형 유지를 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또 유지하시는 대인관계를 유지하시는 인성과 대인관계 교과 수강생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